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YMI 4. 애니어그램 성격 검사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YMI의 4번째 강의로 애니어그램입니다. 성격 특성을 파악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BTI, 애니어그램, 점성학을 들 수 있는데요. 이 3가지 도구는 모두 인본주의 심리학에 입각해서 해석됩니다. 인간의 잠재 가능성 개발에 초점을 둔 것이죠. MBTI는 직무적성과 인간관계에 활용됩니다. 애니어그램은 인재 발굴과 리더십, 팀워크에 활용되고요. 점성학은 창조성과 초월에 활용됩니다. MBTI가 겉으로 드러난 성격 유형을 보는데 적절하다면 애니어그램은 감추어진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기원전 2500년 전 중동 지방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구류인 구르제프에 의해 조명을 받아 정신과 의사인 이카조와 나란조, 수사인 리소에 의해 보급된 것인데요. 9개의 숫자의 상징이 9개의 성격 유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은 어릴 때부터 강렬한 동기, 자극, 경험을 기초로 하고요. 전생의 경험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전생, 정신분석적, 사회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9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의미합니다. 이 도형에는 과거 3500년 전의 고대인의 지혜와 현대인의 심리적 통찰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인류의 지혜 중의 지혜로 알려져 있죠. 크게 원과 삼각형과 헥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은 성격의 완성, 영혼의 완성, 이상향을 의미합니다. 삼각형은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고요. 삼위일체, 천지인, 불법성으로 표현됩니다. 헥사드는 변화의 역동성, 성장의 흐름을 상징하고요. 주역의 역이라고도 하는데 생명의 변화하는 방향을 상징합니다. 고대인들은 수에 아주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1이 2가 되고 합하면 3입니다. 3이 6과 9로 이어지고요. 애니어그램에서 삼각형의 3점은 3, 6, 9로 연결됩니다. 3, 6, 9는 상서로운 숫자입니다. 3분의 1은 0.3333이고 3분의 2는 0.6666이고 3분의 3은 0.9999입니다. 그리고 헥사드의 6점은 142857로 연결됩니다. 7도 매우 상서로운 숫자인데요. 7을 1로 나누면 0.142857이고요. 2로 나누면 0.285714입니다. 이렇게 7을 1에서 6까지 나눌 때 모두 14285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자신을 이해하는 여행입니다. 성격, 행동, 감정, 생각, 그리고 내적 동기를 찾아내는 과정이고요. 소개해드릴 내용은 첫째, 애니어그램의 기본 모델, 둘째, 9가지 성격 유형, 셋째, 애니어그램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애니어그램의 기본 모델입니다. 애니어그램은 9가지 기본적인 두려움, 9가지 욕망, 9가지 열정과 집착,
9가지 미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욕망, 열정, 집착은 인간의 강렬한 동기입니다. 강렬한 자극, 강렬한 경험을 포함하죠. 유아기적 핵심 감정 양식이라 부릅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9가지 어린 시절 경험 양식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방어 기제를 나열합니다. 애니어그램은 대단히 정신분석적입니다. 애니어그램은 정신과 의사인 이카조와 나란조에 의해서 이론적 틀이 구성되었는데요. 나란조는 에살렌 연구소에서 게슈탈트 치료를 가르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빅서 해안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 에살렌 연구소에는 당시 정신의학, 심리학의 대가들이 모여서 심리치료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를 시행했죠. NLP를 창시한 밴들러와 그린더도 에살렌 연구소 출신입니다. 애니어그램은 당시 독특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창조된 도구입니다. 한국의 1980년대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난무하는 시대였죠. 매일 데모가 있었고요. 정신과 수련의 시절 내내 최루탄을 향수 삼아 살았습니다. 당시 저는 정신분석에 열광했는데요. 스승이었던 이동식 선생에게 정신분석을 받으러 찾아갔을 때 그는 저에게 책 2권을 읽을 것을 권했습니다. 현대인과 노이로제와 현대인과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책 2권의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현대인의 모든 스트레스는 노이로제에서 온다. 노이로제는 부정적 감정에서 온다.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은 무려 50여 개에 가깝습니다. 너무나도 많죠. 죄책감, 수치감, 무기력, 열등감, 시기심, 질투심, 우울, 불안, 공포, 분노, 두려움, 적대감 등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9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언급합니다. 열정과 집착이라고 하고요. 악덕이라고도 부릅니다. 악덕은 번호 순서대로 1번은 분노, 2번은 교만, 3번은 기만입니다. 4번은 질투, 5번은 탐욕, 6번은 두려움이고요. 7번은 탐닉, 8번은 욕망, 9번은 태만입니다. 애니어그램은 9가지 긍정적인 감정을 언급합니다. 미덕이라 부르는데요. 미덕은 번호 순서대로 1번은 침착, 2번은 겸손, 3번은 진실입니다. 4번은 평온, 5번은 무집착, 6번은 용기이고요. 7번은 절제, 8번은 순수, 9번은 행동입니다. 모든 심리치료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착각과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의 투사를 제거하는 것이죠. 불교의 간화선의 목표는 긍정적인 힘을 총동원해서 부정적인 힘인 애응지물을 녹이는 데 있습니다. 이동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치료란 얼어붙은 땅에서 살고 있는 환자에게 봄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덕은 미덕으로 승화한다. 악덕은 치유를 통해 미덕으로 거듭난다. 성경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애니어그램은 구르제프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구르제프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는 20세기의 예수로 불리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구르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영혼이 없다. 일생 동안 적절한 노력으로 영혼을 발달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후 육체는 티끌로 돌아가고 정신 에너지는 우주로 흡수된다. 현대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 종교 수행보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초월하는 지혜가 적합하다. 이것이 바로 제4의 길이다. 애니어그램은 기본적인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두려움의 출발은 죽음입니다. 인생은 죽음을 전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출발은 유한한 인생에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의 기본 모델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두려움은 욕망으로 발전됩니다. 욕망은 열정과 집착으로 발전되고요. 열정과 집착은 바로 악덕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악덕에서 출발해서 미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관찰, 자기 이해, 자기 변형의 단계를 거치죠. 자아에서 출발해서 자기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아 실현, 본질, 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마야는 꿈과 착각을 의미하고요. 불교의 무명은 깨닫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장자는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했죠. 인생은 꿈이고 착각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악덕에서 벗어나 미덕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9가지 성격 유형입니다. 우선 힘의 중심입니다. 힘의 중심은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머리, 가슴, 장으로 나누죠. 머리형은 5, 6, 7번이고 가슴형은 2, 3, 4번이고 장형은 8, 9, 1번입니다. 머리형, 가슴형, 장형의 구분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애니어그램의 기초입니다. 머리형 사람은 5, 6, 7번으로서 사고형이고 물음표로 표현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연구형입니다. 가슴형 사람은 2, 3, 4번으로서 감정형이고 느낌표로 표현됩니다. 과거 지향적이고 봉사 서비스형입니다. 장형 사람은 8, 9, 1번으로서 행동형이고 마침표로 표현됩니다. 현재 지향적이고 지도자형입니다. 머리는 간장, 가슴은 된장, 장은 고추장에 해당합니다. 한국에는 보통 장 중심이 많습니다. 60에서 70%에 해당하죠. 스트레스 상황에 떨어지면 머리형은 두려워하고 가슴형은 주위를 살피고 장형은 화를 냅니다. 이제 머리, 가슴, 장의 에너지가 내부 동기와 만나게 되면 9가지 성격 유형이 나타납니다. 9가지 내부 동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1번은 완전, 2번은 사랑, 3번은 성공입니다. 4번은 독특, 5번은 전지, 6번은 안전입니다. 그리고 7번은 행복, 8번은 힘, 9번은 평화입니다. 9가지 성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은 원리 원칙형, 2번은 도우미형, 3번은 성취형입니다. 4번은 낭만적 개성주의형, 5번은 지식탐구형, 6번은 안정지향 충직형입니다. 그리고 7번은 낙천적 열정형, 8번은 도전형, 9번은 평화유지형입니다. 그럼 9가지 성격 유형을 하나하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원리원칙형의 특성은 이상적이고 규율을 잘 지키고 완벽합니다. 별명은 노력파, 순수파, 도덕군자, 완벽주의자, 사감, 청교도라 불립니다. 대화 스타일은 무엇 해야 한다가 많고 설교조와 훈계조입니다. 인상은 단정과 다문입, 고든 자세, 단단한 근육으로 특징지입니다. 상징동물은 황소, 상징나라는 독일, 대표적 사람은 스티븐 코비, 이병철을 들을 수 있습니다. 2번 도우미형의 특성은 관심과 배려심이 있고 도움을 주고 싶어하고 소유욕이 강하고
주도적입니다. 별명은 수호천사, 막후 실력가, 자선가, 감초, 푼수, 아첨꾼입니다. 대화 스타일은 개인적 질문이 많고 아첨과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인상은 은근한 매력과 눈치와 센스가 있습니다. 상징동물은 애완견, 상징나라는 이태리, 대표적 사람은 테레사, 나이팅게일을 들을 수 있습니다. 3번 성취형의 특성은 자신있고 야심차며 자기 도취적이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별명은 엘리트, 1등, 스타, 카멜레온, 슈퍼맨, 일벌레로 불립니다. 대화 스타일은 시끄럽고 보란듯이 말하고 허풍 광고를 잘합니다. 인상은 밝고 활력이 있고 빛나는 눈을 가진 것으로 특징적입니다. 상징동물은 독수리, 상징나라는 미국, 대표적 사람은 빌 클린턴, 잭 웰치, 이명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4번 낭만적 개성주의형의 특성은 독특해지고 싶어하고 창조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별명은 멋쟁이, 휴머니스트, 왕자병, 아웃사이더, 삐딱이라 불립니다. 대화 스타일은 정열적이고 극적이고 탄식이나 침묵과 같은 함축적인 단어를 잘 씁니다. 인상은 관능적이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우아하고요. 능숙한 언변을 구사합니다. 상징동물은 고양이, 상징나라는 불란서, 대표적 사람은 JF 케네디,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들을 수 있습니다. 5번 지식탐구형의 특성은 분석적이고 지각력 있고 다소 궤벽스럽습니다. 별명은 학자, 전략가, 현자, 리모콘, 전문가로 불립니다. 대화 스타일은 이메일이나 보고서, 협정서를 더 선호합니다. 인상은 다소 차갑고 창백하고 귀족형입니다. 상징동물은 부엉이, 상징나라는 영국, 대표적 사람은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최종현을 들을 수 있습니다. 6번 안정지향충직형의 특성은 호감가고 유비무환형이고 충성심 있고 의존적입니다. 별명은 모범생, 보수파, 선비, 현모양처, 영원한 2등입니다. 대화 스타일은 걱정과 근심이 많고 제약 조건이 많고 경고와 불평이 많습니다. 인상은 풍자적이고 다정하고 근심 어린 표정이고 방어적입니다. 상징동물은 사슴, 상징나라는 일본, 대표적 사람은 앤디 그로브, 부시, 김종필을 들을 수 있습니다. 7번 낙천적 열정형의 특성은 행복을 추구하고 외향적이고 낙천적이고 다소 과도할 수 있습니다. 별명은 엔터테이너, 팔방미인, 덜렁이, 날라리입니다. 대화 스타일은 과장해서 얘기하고 가설을 잘 설정하고 허풍이 많습니다. 인상은 밝은색 피부와 밝은 눈, 항상 미소를 짓습니다. 상징동물은 원숭이, 상징나라는 브라질, 대표적 사람은 스티브 잡스, 이건희, 돈키호테를 들을 수 있습니다. 8번 도전형의 특성은 강렬하고 발전적이고 명령적이고 다소 파괴적입니다. 별명은 불도저, 보스, 카리스마, 거물, 독불장군으로 불립니다. 대화 스타일은 비방과 열변, 협박, 퉁명스럽습니다. 인상은 강압적이고 우락부락하고 경솔합니다. 상징동물은 호랑이, 상징나라는 한국, 대표적 사람은 드골, 마오쩌둥, 정주영을 들을 수 있습니다. 9번 평화유지형의 특성은 평화롭고 위안을 주고 수동적이고 다소 억압되어 있습니다. 별명은 순둥이, 부처님, 만만디, 고집불통으로 불립니다.
대화 스타일은 유쾌하고 길게 이야기하고 다소 지지부진합니다. 인상은 조용하고 소박하고 편안합니다. 상징동물은 코끼리, 상징나라는 중국, 대표적 사람은 링컨, 칼 로저스, 구호 패밀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은 애니어그램의 장점입니다. 애니어그램은 컨버전스 도구입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유사하죠. 전화도 하고 영화도 보고 녹음도 하고 그리고 영어 사전 기능도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다용도 도구입니다. 첫째, 애니어그램은 성격 유형 검사로 활용됩니다. 9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하위 유형 셋과 발달 유형 9을 종합하면 9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9는 486 유형으로 구분된다고도 합니다. 대단하죠? 다양한 성격 유형은 리더십, 팀빌딩, 시간관리, 변화관리 등 모두에 활용됩니다. 둘째, 애니어그램은 정신병리 평가에도 활용됩니다. 각 유형은 성숙, 보통, 미성숙으로 이어지는 9개의 발달 수준이 있고요. 자유와 심리적 능력, 사회적 가치에서 강박과 충동, 병리적 파괴까지 이어집니다. 9가지 의식 발달 수준은 정신적인 건강 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병적인 상태는 DSM-3의 10가지 성격 장애와 매칭됩니다. 예를 들어 1번 유형은 최악의 상태에서 강박성 성격 장애에 해당합니다. 5번 유형은 최악의 상태에서 분열형 성격 장애에 해당하고요. 8번 유형은 최악의 상태에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해당합니다. 셋째, 애니어그램은 스트레스 예측에도 활용됩니다. 성장과 퇴화는 애니어그램만이 가지는 고유한 틀입니다. 변화의 역동성, 성장의 역동성을 상징합니다. 성장 방향은 175, 8241, 9369 순서로 성장하고요. 퇴화 방향은 142, 8571, 9639 순서로 퇴화합니다. 좋은 페이스, 풍부한 자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성장하는 방향으로 통합되고요. 스트레스 상황, 자원 고갈 상태에서는 퇴화하는 방향으로 분열됩니다. 성장하면 성장한 유형의 최고의 긍정적인 발달 수준이 연출되고요. 퇴화하면 퇴화한 유형의 최악의 부정적인 발달 수준이 연출됩니다. 예를 들어 9번 평화유지형이 성장하면 3번 성취형의 최고 발달 단계가 됩니다. 매력적 성취가나 전문가로서 활동하죠. 그런데 퇴화하면 6번 안정지향 충직형의 최저 발달 단계가 됩니다. 편집증, 수동 공격형 성격이 되죠. 1번 원리 원칙형이 성장하면 7번 낙천적 열정형의 최고 발달 단계가 됩니다. 현실주의자나 연예인으로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퇴화하면 4번 낭만적 개성주의형의 최저 발달 단계가 됩니다. 우울증, 회피형 성격이 됩니다. 넷째, 애니어그램은 상담과 심리치료에도 활용됩니다. 특히 애니어그램에서 다루는 9가지 열정과 집착, 9가지 어린 시절 경험, 방어 기제는 상담과 심리치료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다섯째, 애니어그램은 영적 개발의 도구로 활용됩니다. 삼각형과 헥사들은 변화의 역동성을 상징하고요. 변화의 역동성은 자기 성장, 자기 성숙, 자기 실현의 도구로 활용됩니다. 애니어그램은 정말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을 갖춘 도구입니다. 전천후 도구죠. 저는 애니어그램이 스마트폰처럼 현대인이 좋아하는 도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애니어그램은 기업, 회사, 조직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인간의 강렬한 동기, 강렬한 자극, 강렬한 경험을 내포하고 있죠. 강렬한 동기는 정신 분석에서
유아기적 핵심 감정 양식이라 할 수 있고요. 전생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힘은 무의식에 내재합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부분이죠. 미국의 변화 전문가 앤서니 라빈스의 책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를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숨겨진 잠재력은 사회적인 성공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탁월한 인재 발굴에 애니어그램이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리더십과 팀워크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웬만한 경영대학원에서 대부분 애니어그램을 한 학기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원은 리더십을 매우 강조하고요. 갤로그 대학원은 팀워크를 더 중요시합니다. 경영대학원에서는 모든 발표와 숙제를 5명에서 10명 규모의 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팀은 같은 성적을 받게 됩니다. 좋은 팀에 들어가면 무임승차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만 자칫하면 왕따로 몰려 아예 팀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팀제는 항상 분란을 일으킵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선 한 자리에 모이기 위해 스케줄 조정하는 것부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새벽 1~2시까지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다고 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누군가가 엄청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녀 사냥과 같은 현상도 벌어집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여도가 없는 경우 철저하게 무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참여할 몫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철저한 리더십과 팀워크가 요구되는 정황입니다. 저도 연대 MBA를 다니면서 이러한 팀제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과목별로 좋은 팀에 끼어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학업 수행 능력만으로 승부를 걸 수 없고 인간관계 수행 능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요즘 기업들은 이러한 팀워크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라이슬러를 일으켜 세운 전설적인 인물 리 아이오코카는 부도 위기에 있는 크라이슬러를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주정부에 크라이슬러 대부법을 통과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임기 내내 1년에 $1의 봉급만을 받았다고 하죠. 그가 임기 내내 가장 강조한 것은 철저한 팀워크였습니다. 팀워크만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반복해 외쳤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3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첫째,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가? 둘째, 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셋째, 회사의 사기에 기여할 사람인가? 이 모두 팀워크에 관한 것입니다. 팀워크하면 2002년도 월드컵 4강의 주역 히딩크를 뺄 수 없습니다. 그는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였죠. 이에 따라 능력 위주 선발, 팀 내 경쟁, 철저한 팀워크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조직이 성장하고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팀워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애니어그램은 훌륭한 팀워크를 이루어내기 위해 각자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탁월한 성격 도구입니다. 기업이 성공하고 조직이 발전하고 훌륭한 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자신과 상대의 성격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샘솟게 합니다. 자신감과 열정이 일어나고요.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 사람의 역량보다는 2사람 이상의 역량을 합할 때, 팀워크를 발휘할 때 시너지와 통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로 끝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하버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이
시골에서 농장을 하는 아버지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인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에 대한 답전보를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해낸 것이다. 아들을 위해 옷도 제대로 못 사입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매학기 등록금을 내기 위해 일에 전념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사실은 아들의 의대 수석에 보다 많이 기여한 것입니다.